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오늘은 크루즈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는 1966년도에 노르웨이지언 캐리비언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고요. 업계 3위의 크루즈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계 1위는 카니발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로얄 캐리비언 그룹입니다. 업계 1위와 2위도 곧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의 자매회사로는 오시아나 크루즈와 럭셔리 크루즈회사 리전 세븐시 크루즈가 같은 그룹 안에 있고요. 2021년 4월 현재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총 17척입니다. 앞으로 6척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과 같은데 괄호 안에 첫 번째 숫자는 선박 건조 연도고요. 두 번째 숫자는 가장 최근에 리노베이션한 연도입니다. 물론 새로 나온 큰 배가 시설도 다양하고 더 좋긴 한데요. 오래된 작은 배들도 리노베이션을 다 했기 때문에 배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16척의 배는 바하마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프라이드 오브 아메리카호 한 척만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미국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외국 항구를 거치지 않고 다시 미국 항구로 들어오려면 미국 국적 배만 가능하게 하는 존스 액트라는 법률 때문에 이 프라이드 오브 아메리카호는 7박 하와이 크루즈를 운항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특징과 이용하실 때 아시면 좋은 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새로 나온 대형선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대형선들 위주로 해서 크게 6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실인데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선실은 경쟁사인 로얄 캐리비언이나 카니발 크루즈의 선실들과 비슷한데요. 선실의 크기는 발코니 선실 기준으로 207 스퀘어 피트 정도, 대략 19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선실은 인사이드부터 수위까지 다양한 선실이 있는데요. 노르웨이지언 에피고에서 처음 도입한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1인용 스튜디오 선실도 있습니다. 다른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선과는 달리 에피코에는 오션뷰 선실이 없고 또 에피코 이후에 나온 배들은 5인용 오션뷰 선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선에서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선실이 미니 스윗인데요. 최근에는 클럽 발코니 스윗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배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크기는 발코니보다 좀 더 큰데 작게는 240 스퀘어 피트, 대략 한 22제곱미터가 조금 넘고요. 크게는 285 스퀘어 피트까지 있습니다. 이 클럽 발코니의 가장 큰 장점은 욕실 크기에 있는데요. 크루즈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객실의 욕실 크기는 아주 작고 샤워 시설도 좀 작아서 불편한데요. 이 클럽 발코니는 샤워 시설이 커서 아주 편하고 욕실이 커서 상당히 편합니다. 7박 기준으로 하면 일반 발코니 선실보다 대략 선실당 한 200불에서 한 4, 500불 정도 더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윗 선실은 스윗 승객들만을 위한 소형 풀장과 식당 그리고 라운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윗 선실들이 모여 있는 곳은 스윗 선실 온보드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처음 타시거나 크루즈를 처음 가시는 분들은 크루즈선 오른쪽, 왼쪽, 그리고 앞뒤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크루즈를 수없이 많이 가봤지만 배를 타면 아직도 몇 번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승선 후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쉽게 기억하시는 요령은 대부분 크루즈선의 오른쪽 복도와 왼쪽 복도는 카펫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면은 자기 선실 앞에 카펫 색깔을 기억해 놓으시면 선실 찾아가실 때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이에 더해서 카펫에 물고기 떼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이 물고기 떼가 향하는 쪽이 배 앞쪽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앞뒤 구분하시는데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포트가 왼쪽인지 스타보드가 왼쪽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포트는 left와 같이 알파벳 4자라고 기억하시면 왼쪽이라고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와 일부 다른 크루즈들이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선실 업그레이드 경매 방식인데요. 사실 크루즈 선실이 다 판매가 되지 않으면 호텔하고는 달라서 크루즈선이 출발한 후에는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존 예약자들의 선실을 팔리지 않은 선실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사에서는 이 판매되지 않은 선실을 기존 예약자에게 경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실을 예약하시든지 예약 후에 더 좋은 등급의 선실로 업그레이드 경매 입찰을 하라고 이메일이 오는데요. 각 등급마다 노르웨이지언이 정해놓은 최저 입찰가와 최고 입찰가 중에서 예약자가 적당한 가격을 선택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인사이드나 오션뷰 선실을 예약한 분들 중에 약간의 추가 요금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운이 좋으시면 발코니나 미니 스윗 같은 선실로 아니면은 더 많은 입찰 가격으로 스윗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찰할 때 크레딧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기다리시면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크루즈 출발 전에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더 좋은 선실을 예약하실 수도 있고 크루즈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남은 선실을 경매 방식으로 팔아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다 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경매 방식이 계속 지속되면 무료 선실 업그레이드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사와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업계 최초로 정해진 저녁 식사 시간을 없애고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프리스타일 크루즈를 도입한 업체입니다. 기존의 대부분 크루즈사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얼리 다이닝하고 레이트 다이닝 2부제로 운영을 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셔야 하고 아니면 뷔페 식당을 이용하셔야 했습니다. 프리스타일 크루즈는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장을 입고 식사를 하는 포멀 라이프도 없애버려서 승객이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훨씬 편하게 원하시는 시간에 편한 복장으로 즐길 수 있게 바꾼 어찌 보면 아주 획기적인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스페셜티 식당 3개 정도만 반바지 대신 꼭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하고 그 외 다른 식당들은 편하게 입고 입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옵셔널 포멀 라이트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만 정장을 입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고 기념사진도 찍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크루즈사들처럼 포멀 라이트를 강제화하지는 않고요. 옵셔널 포멀 라인만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프리스타일 크루즈를 처음 도입할 당시 선전을 하면서 우리의 드레스 코드는 wear something 이라는 재밌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프리스타일 크루즈는 크루즈에서 정해진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 하고 7박 중에 2번은 정장을 입어야 하는 트래디셔널 크루즈 방식의 불편을 느낀 승객들에게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가 프리스타일 크루즈를 도입한 후에 다른 크루즈사들도 2부제로 운영하던 저녁 다이닝 시간을 2부제에 더해서 오픈 다이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의 레스토랑은 배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형선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3개의 메인 다이닝 룸이 있고요. 보통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스페셜티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뷔페 식당과 간단한 식사와 스낵을 드실 수 있는 14시간 영업을 하는 식당이 따로 있고요. 스윗 승객들은 또 스윗 승객들 전용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스페셜티 레스토랑은 꼭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식당들은 뷔페처럼 영업시간 안에만 가시면 아무 때나 식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티 식당은
크루즈는 입장료만 내시고 음식 요금은 보통 따로 내지 않으시는데요. 식당에 따라서는 약간의 추가 요금이 있는 메뉴가 간혹 있긴 합니다. 만약 입장료를 내지 않거나 스페셜티 식당 패키지가 없으신 분들이 스페셜티 식당을 이용하시려면 메뉴에 있는 가격대로 지불을 하고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셜티 레스토랑 패키지를 구입하시는 게 더 이득이 됩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에 있는 스페셜티 식당은 캐그니 스테이크하우스, 르비스트로 프랑스 식당, 라쿠치나 이탈리안 식당 등은 거의 모든 배에 다 있는데요. 큰 배에는 대빵야끼나 스시바, 로스 로보스라는 멕시칸 식당, 해산물 전문 식당인 오션블루, 그리고 텍사스 스타일 식당인 큐, 브라질리안 추라스카리아를 하는 이런 식당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나라의 메뉴가 다 모여 있는 푸드 리퍼블릭도 대형 크루즈선에는 있습니다. 푸드 리퍼블릭에는 일식도 있긴 한데 한국식 메뉴도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스페셜티 식당은 오션블루와 캐그니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르비스트로 프렌치 식당입니다. 이 세 군데 식당은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덱방야끼나 이탈리안 식당도 괜찮은 편이라 이용하실 만하고요. 스페셜티 식당을 3번 이상 이용하실 거라면 스페셜티 다이닝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좀 더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닝 패키지의 가격은 아래와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에서 아침과 점심 식사는 뷔페 식당과 메인 다이닝룸 하나, 그리고 24시간 오픈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저녁은 거의 모든 식당이 다 오픈을 하는데 뷔페는 아시다시피 원하는 음식을 담아서 원하는 빈자리에 가서 드시면 되는데 승객이 좀 많은 시간에 가시면 자리를 먼저 찾아서 맡아놓고 음식을 가지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뷔페 식당 오픈 시간을 확인하시고 문을 열자마자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문 닫기 한 30분 전에 가시면 혼잡을 피하실 수가 있고요. 저녁 뷔페는 음식 주제가 매일 바뀌는데 보통 첫날 저녁에 랍스터가 뷔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나 항로에 따라서 물론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다이닝룸이나 스낵 식당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 방식인데요. 전체적인 메뉴는 매일 주문이 가능한 정해진 메뉴가 있고 그리고 매일 변경되는 메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3개의 메인 다이닝룸은 위치와 실내 인테리어만 다르지 음식 메뉴는 동일하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메인 다이닝룸을 이용하신다면 크루즈 선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TV에 가서 보시면은 각 식당별로 어느 정도 승객이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승객이 좀 적은 곳으로 가서 이용하시면 많이 기다리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어떤 크루즈를 가시든지 저녁 한 6시부터 한 7시 반이 가장 바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는 24시간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곳이 오시안이라든지 더 로컬 또는 블루라군 등의 이름으로 한 군데는 꼭 있는데 24시간 언제든지 가벼운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지언 브레이커웨이호부터 그 이후에 나온 배들에는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당시에는 다른 크루즈선에는 거의 없는 야외 식당과 바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카니발이나 다른 몇몇 배들에 조금씩 생겼습니다만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신선한 컨셉이었습니다. 캐그니 스테이크하우스나 오션블루 같은 식당에는 실내 테이블도 있지만 이 야외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괜찮을 때는 저녁에 석양이 지는 시간에 맞춰서 식당 예약을 하시면 정말 환상적인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바다를 향해 하면서 석양을 보면서 와인과 함께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은 육지에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도 쉽게 하실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를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워터프론트 때문이기도 합니다.